자, 에너지를 절약하는 스위치. 오늘 전기 회로인데, 자, 스위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회로를 만들 수 있는지 이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요즘에는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 사용 안 하는 집은 없긴 할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 좋은 이유가 그 개별 스위치라고 해서 사실 스위치가 아예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가 하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자 연결된 것도 있는데, 자, 요거를 쓰면 이제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뭘지 이거 한번 써볼까 얘들아. 사실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사용하는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이 다 뭘 이용하는 거니 얘들아. 어떤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지? 전기 에너지. 전기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 그렇지, 이제 발전소가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다 여러 가지 원료를 이용해야 돼.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석탄이나 석유, 그다음에 요즘 뭐 대체하는 게 뭐 천연가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이것도 저번에 위험했었죠. 얘 때문에. 다른 거긴 한데 원자력. 자, 이제 그런 것들 문제가 이제 이런 환경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아직은 석탄이나 석유인데 걔들을 많이 사용하면 점점 고갈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근데 고갈이 생각보다 안 되고 있대요. 문제가 걔들을 태우면 뭐가 많이 발생하니? 문제가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메탄도 위험하긴 한데 이산화탄소가 그 뭐에 문제가 되는 거냐면 온난화죠, 온난화. 그래서 요즘에 왜 뭐 그 북극이 맨날 곰 나오잖아. 뭐 점점 살아갈 곳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에너지를 줄이자는 게 결국 뭐냐 돈을 아끼자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에너지를 안 써야만이 발전소 작동을 안 하고 그래야만이 뭐 석탄이나 석유, 화석 연료 사용을 안 하고 그래야만이 뭐 온난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점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집에서도 에너지 만들 수 있는 거 알지 얘들아? 정확하게는 너희 태양열하고 태양광도 구별해야 된다. 태양광은 태양 뭘 이용하는 거야? 태양 빛, 그렇지. 태양빛. 빛. 그다음에 태양열은 말 그대로 이제 열. 열인데 태양열은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에 설치된 거 이렇게 까만 패널 같은 거 그런 거 설치된 거 많이 봤죠. 베란다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거. 그런 경우에는 보통 태양광. 그다음에 태양열은 둥그런 큰 관이 있어. 거기서 이제 그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는 거고 태양광은 그 까만색 이런 패널 같은 게 그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학교 옥상에도 요즘에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 그런 게 이제 태양광이 됩니다. 전기가 없다면 생각해 본 적 있니 얘들아? 작년 여름에 늦여름에 우리 태풍 오잖아. 네. 그때 혹시 전기 끊겼던 거 기억나니? 여름이가 뭘 작동하고 있었을까? 집에 풍기나 에어컨이 꺼진 거야. 어디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이제 나가보려고 불을 켰더니 불이 안 켜졌어요. 그다음에 그 물에 이제 그때 딱 집어든 이게 이제 뭐야? 이 핸드폰을 집어들고 우리 인터넷에 지금 뭐 태풍이 오고 있나? 아니면 정전이 그런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 일기예보에서 핸드폰 됐을까? 우리 집이 정전이 됐다면 그 중간에 근처에 기지국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도 어떻게 됐냐면 거기도 정전이 됐었나 봐. 그러니까 뭐 통화라든지 데이터가 아예 안 됐어요. 걱정되는 게 밖에 나가면 뭐가 작동을 안 하겠니? 그 음식,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 냉동실이 그쵸.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피해가 크다고 하지. 음식들이 다 녹아버리고 상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상하니까. 상황이 뭔지 알아보려는데 그때 볼 수가 그냥 결국 밖에만 내다봤는데 밖에도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보니까 결국 전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뭘 준비하라고 하냐면 전기가 안 될 걸 대비해서 라디오. 그러니까 뭐 방송국도 정전되면 할 수 없지만 라디오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라디오가 있어.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가전제품의 전기를 이용하는 거라면 다 있는 코드 2개. 플러그라고 하는 거죠. 얘를 어디에다가 이제 꽂아야 되는 거야? 센트라는 데 꽂아야 되는 거잖아. 전기에너지 이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에 연결하는 건데 이 전원이라는 게 바로 전기에너지의 원천. 그러니까 결국 발전소 같은 데서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워낙에 요즘에는 전자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와 같은 멀티탭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이런 전기에너지를 발전소가 너희 근처에서 발전소 혹시 본 적 있니? 집 근처에는 잘 없어. 그러면 이 멀리에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걸까? 전선을 타고서 뭐 전봇대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네네네. 전선 중간중간에 약간 뭐 전압이라든지 변형시키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전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선을 타고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선을 타고 흐른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 전기를 띤 입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갱이들 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알갱이를 뭐라고 할까? 원자라고 하는데 사실 원자도 쪼개져. 쪼개지면 그 안에 플러스 성질을 띠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 누가 되냐면 여기 그림에 무슨 성질이 나와 있니? 마이너스를 띤 알갱이들만 나와 있죠. 왜냐면 플러스를 띤 알갱이들은 중심에서 굉장히 무거워.
그래봤자 원자의 무게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나름대로 중앙에서 딱 무게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중간에 플러스 양성자랑 중성자들인데 걔들은 거의 이제 무게가 무거워서 안 움직이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이너스를 띤 작은 입자들만 움직여요. 그래서 걔들이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바로 전류의 흐름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 한번 봐봐 얘들아. 마이너스니까 얘는 어디로 가서 붙으려고 할까? 플러스로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 봐봐 얘들아. 마이너스는 이 전지의 플러스로 가야 돼. 근데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나와 있니? 마이너스의 방향이랑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 마이너스. 두 개가 같아 달라? 다르죠? 왜 아, 이런 네. 현상이 나타났냐면 처음에 사람들이 사실 전류가 흐른다는 건 알았어. 전류가 흐른다는 건 알았는데 실제로 누가 움직이는지는 몰랐거든. 누가 움직이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고 그럼 나름대로 이제 방향은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냥 우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하자. 그냥 그렇게 정해놨던 게 전류의 방향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제 움직이는 게 누구냐면 마이너스. 근데 알고 봤더니 또 마이너스 어디로 가서 붙으려고 그래? 플러스로 가서 붙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기존 알고 있던 전류의 이동 방향이랑 완전히 반대가 돼버리죠.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마이너스란 알갱이는 전자라고 하는데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플러스로 가서 붙으려고 한다. 그래서 실제 움직이는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다. 자, 근데 사실 흐르는 전기만 있는 건 아니야. 머물러 있는 전기도 있어요. 머물러 있다라고 해서 그 고유할 정자를 써서 정전기 많이 들어봤지. 요즘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발생 안 하긴 하지만 그 강아지 일부러 기온 그림을 했는데 따끔따끔하는 거. 요거는 사실 흘러가지 않고 내 몸에 그러니까 마찰 했을 때 보통 많이 일어나는데 어디론가 흘러가면 사실 그 전기가 사라져야 돼. 근데 마찰하는 순간 어디론가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전기를 바로 정전기라고 해요. 그러면 자 이런 전기 에너지들이 움직이려면 뭔가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흐를 수 있도록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품들을 연결한 거를 오늘 배울 건데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전기 회로. 회가 이제 회전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 그게 바로 전기 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 전원 장치에서 콘센트에서 가전 제품까지 작동을 하잖아. 그 모든 길이 바로 하나의 전기 회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뭐 모양이나 형태 뭐 같은 말인가?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전기 회로가 된다는 거. 빈칸에 알맞은말 넣을 수 있을까요? 자, 전기회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원장치. 아까 전원이라는 거는 전기에너지의 그 원천이라고 했었죠. 전원을 공급받는 게 하나 있고 전자 제품들을 연결하는 게 바로 연결장치. 이 연결이 되면은 거기서 뭔가 이제 작동을 하는 게 바로 출력장치가 돼요. 전지에 연결해야만이 뭔가 작동을 해요. 그럼 이 전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휴대용이죠. 이런 건전지는 휴대용이고 가정에서 휴대용이 아닌 건 이제 콘센트에 이제 연결했을 때 거기로부터 바로 우리가 공급받는 게 전기 에너지라고 했잖아. 그래서 전지가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주는 뭐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지 또는 뭐 콘센트, 그리고 전원 장치가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그럼 전선은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줘서 여기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길이니까 전선은 연결 장치가 됩니다. 전구는 이 전원 장치에서 힘을 받아서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가 흘러와서 작동하는 게 바로 전구 출력 장치. 그러니까 뭐 전구뿐만이 아니라 뭐 전동기 아니면 뭐 소리가 나는 부저 이런 것들이 난 출력 장치가 돼요. 답은 3개 다 나왔는데 스위치가 또 나왔네. 오늘 배운 게 스위치인데 우리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스위치인데 그럼 스위치는 셋 중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스위치의 역할이 이제 껐다 켰다 회로를 연결했다 끊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아니면 흐르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로 이것도 하나의 연결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멀티탭. 개별 스위치가 있는 멀티탭을 사용하면 좋은 점 뭐가 있을까? 이거 한번 우리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뭐 코드라든지 이런 걸 빼놓자는 말을 많이 하지만 깜빡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사실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빼지 않으면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회로를 따라서 작동을 안 하지만 회로를 따라서 아주 약하게 전기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니? 흐른다라고 하잖아. 흐른다는 말은 결국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동시에 다 빼버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하나 스위치가 있으면 안 쓰는 것만 그때 끌 수 있어서 자, 좀 더 에너지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저런 개별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을 많이 사용하자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전기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긴 한데 문제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여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실 알고 싶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자, 설명은 다 돼 있긴 하지만 이제 비교를 하나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있는 물의 흐름. 어떻게 얘기하면 물의 흐름도 관에 갇혀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자, 물이 흐르는 거랑 전류가 흐르는 거랑 결국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물이 흐른다. 자, 여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전기회로에서는 누가 흘러가고 있니? 전기가 흘러가고 있다. 전류. 전기가 흐른다. 흐를 유를 써서 물의 흐름은 전류. 전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 그러면 자, 높이차가 왜 필요하냐면 요거 생각하면 돼. 너희 뭐 아니면 여름에 그 워터파크 같은 놀러 갔을 때 낮은 데서 떨어지는 물을 맞았을 때랑 높은 데서 떨어지는 물을 맞았을 때랑 언제가 타격이 더 크니? 낮은 데서 떨어지는 뭐 샤워할 때처럼 뭐 별 타격이 없는데 높은 데서 떨어지는 폭포수 같은 물은 굉장히 따끔따끔하고 그렇죠. 힘이 좀 세게 느껴져. 그러니까 그 말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만큼 힘이 세지니까 힘이 세다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물이 빠르게 흐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높이차가 크죠. 높이차를 이용해서 자, 물이 더 빠르게 흐를 수가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럼 이 높이차 빠르게 흐른다. 전류가 빠르게 흐른다. 그래서 물 높이차를 이용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는 전압, 압력이지 압력.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밀어주는 힘을 제공하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한다는 게 물이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자, 힘을 제공해 주는 건 바로 전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밸브는 너희 다 알겠지. 밸브는 요거 펌프 안에 있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그냥 그 수도꼭지 열었다 닫았다도 되고 아니면 큰 관에서는 이게 동그란 거 열었다 닫았다 조절해 주는 것처럼 자, 전류가 흐를 때 또는 흐르지 않을 때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스위치. 그 다음에 물레방아. 물이 흐를 때만 물레방아가 돌아가죠. 마찬가지로 전기 에너지가 움직일 때만 작동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전구가 됩니다. 물이 흐르는 관, 수도관. 그럼 여기서도 전기를 띤 입자가 흐르는 길. 이 선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선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꼬마 전구 잘 본 적 있니? 근데 잘 없어. 요즘에는 꼬마 전구 사용 안 하고 뭘 많이 사용할까? LED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왜냐하면 꼬마 전구 왜 사용하는가? 지금 옛날에 백열등이라고 많이 사용하던 건데 얘를 작동시킬 때 혹시 너희 이걸 본 적이 없으니까 만져보면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런 꼬마 전구도 만지면 뜨거운데 이런 지금 건물에 설치된 백열등 같은 경우는 진짜 화상을 입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워. 그 말은 뜨겁단 말은 거기서 무슨 에너지도 나온다는 얘기니? 에너지도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전구를 켜는 건 열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우리가 필요한 건 빛 에너지인데 쓸데없이 열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게 버려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버려지는 열 에너지가 양이 어느 정도냐면 빛보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밝으려고 전구를 켜는 건데 오히려 정작 발생하는 건 열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비효율적인 거를 쓰지 말자 해서 사실 그게 이제 공장에서 안 만들어진 거는 꽤 오래됐어요. 우리 뭐 실험용 꼬마 전구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크게 이제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큰 전구들은 지금 거의 만드는 게 금지. 근데 만들어 놓은 걸 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를 판매까지는 되고 사실 지금은 안 만들고 워낙 대체할 만한 게 뭐 LED라든지 형광등보다도 요즘 또 LED 더 많이 사용하죠. 한번 만들어 볼까 얘들아? 쟤를 한번 꺼내 볼까요? 얘를 한번 꺼내 주세요. 요거를 이제 끼울 때 어떻게 끼우냐면 요 구멍이 보이게끔 들고 있어야 돼요. 요게 반대로 끼우면 나중에 헐거워져.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없는 쪽이 있고요. 잘 봐봐 얘들아. 구멍이 없는 쪽이 있고 구멍이 있는 쪽이 있습니다. 요 구멍이 있는 쪽이 위로 올라오게끔 한 다음에 자, 양 옆에는 양쪽에 이렇게 고리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는 요 고리가 없는 걸 끼워야 되는데 요 모양 끼우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게 사자 모양으로 돼 있어. 그치?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죠. 한쪽은 이렇게 사각형 요게 튀어나왔고 뒤에 보면 이렇게 작은 이렇게 홈이 튀어나온 거 보이니 얘들아? 요렇게 고리처럼 크게 튀어나온 거 말고 평평한 데 보면 살짝 들려있듯이 나온 거 있죠. 그게 요 구멍에 들어가야 돼. 그 부분이 위로 오게끔 해서 그러니까 평평한 게 위로 오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딱 넣었을 때
딸깍 소리가 날 거야. 딸깍 느낌. 그러면 이게 안 빠져. 그 다음에 가운데는 짧은 거. 양쪽에 긴 거 2개, 가운데 짧은 거 1개. 두 번째. 커넥터가 하나 더 있지. 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요 끝에 2개 남아있는 거 있죠. 가운데 까만 거 하나 또 끼자. 가운데 짧은 거. 그 다음에 네. 아까 요 우리 2개 이제 양쪽에 남은 거를 똑같이 양쪽에 하나씩. 그 다음에 요 끝에 꽁다리는 이제 빼야 된다 얘들아. 꽁다리 빼는 거 알죠? 이거 꽁다리 빼서 사실 요거는 전기 통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끝에 이거 다 뽑아주세요. 둘 중에 뭐 해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랑 그 다음에 전지 끼우개 다 뽑자. 이것도 꽁다리 다 뽑아줘. 전지 끼우개 까만 거랑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연결한 거 까만 거 중간에 있죠. 둘 중에 아무 거랑 요거를 꼬아야 돼. 자, 꼬우는 방법. 끝에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까만 선이 끝나는 부분을 맞춰야 돼. 요렇게. 이거를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는 이걸 2개를 같이 잡고 돌려주세요. 이거를 쑥 끝까지 접어. 연결 부위가 막 풀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노출되면 안 되잖아. 괜찮아? 네. 요 까만 캡을 여기다 이제 씌우는 거야. 전선 2가닥이랑 까만 거 2가닥이랑 금속 한 가닥까지 합해서 3가닥을 이렇게 접어서 한꺼번에. 사실 이게 너무 쑥 끼워지면 안 돼. 쑥 끼워진다는 말은 쑥 빠진다는 얘기거든. 자, 요거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거 있지. 자, 소켓에 보면 구멍 양쪽에 2개 있죠. 사실 전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연결해도 돼요. 자, 요거 사실 요것도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 쌤 요거 방법 하나 알려주면, 자, 얘를 반 접어. 이걸 한번 잡고 같이 잡고 돌리는 거야. 소켓을 돌려봐봐. 그 다음 거, 이 놀고 있는 빨간 전선 있죠. 네. 자, 요거 양쪽에 꽁다리 다 빼, 얘들. 똑같은 방법으로 소켓 반대편에 또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소켓 돌리면 반대편에 구멍 하나 또 남아있지? 거기다 또 연결해줘. 자, 우리 요 소켓에 한쪽 구멍 또 남아있지? 거기다 끼우란 얘기였어. 자, 빨간 거 끼리 아까 우리 까만 거 연결했던 것처럼 빨간 거 끝단을 딱 맞춰서, 그치, 이렇게 끝단을 딱 맞춰서 손으로 잡고 돌리는 거예요. 하고 그럼 나머지 건전지의 빨간색 전선이랑 우리 방금 소켓에 연결한 빨간색을 또 이렇게 꼬아서 그 다음에 끼우면 됩니다. 그러면 회로 연결 끝. 도안 만들자, 도안. 성을 만들어야 돼, 성. 바닥 도안 2개 뜯어주세요. 바닥 도안 2개. 왜 ABCD가 왜 있냐면 ABCD가 요거 나중에 도안 붙일 때 여기 ABCD 맞춰 붙이란 뜻. 거기다 양면 테이프를 먼저 붙여놓자. 큰 거는 반 잘라서 붙이면 되고 작은 거는 3분의 1로 잘라 붙이면 딱 사이즈가 맞대요. 위에 스티커를 떼놔야 돼. 그래야만 이 글자가 보이니까. 근데 구멍 다 뜯어야 돼. 그거는 접어놓으세요. 접는 선 따라. 안 접어놓으면 또 나중에 붙이는 게 힘들어. 여기가 바퀴예요. 덩굴 무늬가 있는 게. 반대로 접으면 안 돼. 내용이 왕자가 3층에 있는 공주, 2층에 있는 공주 만나러 가면서 불 끈다는 내용이야 이거. 여기도 양면 테이프 붙여야 되겠다 얘들아. 천장에 여기에도. 이제 A 맞아요. 위치 맞춰서 붙이면 되는 거야. A, B, C 이렇게 위치만 맞춰서 붙이면 돼. 양면 테이프 얘들아 하나 남아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붙여야 된다. 그렇죠? 꼬마 전구 빼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안 들어간다. 안에서 넣어서 이렇게 끼워 넣어야 돼요. 이렇게 소켓 거꾸로 넣어서 붙여주세요. 스위치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위치가 안에. 이렇게. 커넥터라고 돼 있는 부분이죠. 커넥터라고. 그 위치에다가 자 안에서 자, 요 안에 또 안에는 봐봐. 그 위치에 또 스위치라고 써져 있다. 거기서 스위치로 그냥 구멍을 뚫어줘. 너희가 구멍새가 이렇게 나와야 돼. 얘를 어디다 끼우냐면 우리 아까 요 남아 있는 거 있지 얘들. 여기다 이렇게 끼우는 거야 하나씩. 바닥에다가 이렇게 건전지 끼우면 돼요. 또 한번 해볼까 얘들아? 아니 스프링 있는 데가 납작한 게 들어가야 되죠. 불 어떻게 들어오나 한번 켜봐봐. 요즘에는 그거야. 그 계단 올라갈 때 우리 센서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껐다 켜졌다 하는데 옛날에는 옛날 아파트는 이렇게 사실 뭐 요즘 아파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층에 올라가서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1층 물 끌 수 없잖아. 그럼 2층에서 또 꺼요. 그럼 다시 그럼 1층에 올라간 사람은 또 1층에서 다시 켜도 작동이 돼. 바닥에 양면 테이프 붙이는 거 있죠. 거기다가 이제 전원장치 붙이면 돼. 1층에서 껐습니다. 3층에서 다시 켜지죠? 다시 1층에서 또 끄면 꺼집니다. 자, 3갈래로 나눠지는 길이기 때문에 1층이랑 3층에서 동시에 조절이 가능한 거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뚜껑은 닫았다 열었다가. 자, 첫 번째 그림이랑 두 번째 그림에서 불이 들어오는 거는 어느 그림일까? 1번. 그렇지. 이런 건 무슨 회로라고 해야 될까? 닫힌 회로. 얘는 열려있기 때문에 회로가 끊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린 회로이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유압장치 볼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보자. 안녕 얘들아.